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제이입니다. 2026년 5월 비트코인 자산 배분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6년 5월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 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 지표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산 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비트코인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은 대략 4에서 5년 정도로 일어나는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 4년마다 일어나죠. 이 두 개의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5월 3일 기준 월봉 차트 분석해 볼게요. 제가 3월 달에 분석했고 대략 두 달에 한 번씩 비트코인 월봉 차트로 공개 영상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공개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자산 배분으로서 일정 부분 편입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년 9월 달부터 비트코인 고점 가능성 말씀드렸죠. 10월에는 좀 더 고점일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9월 10월에 연속으로 비트코인은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게 대략 110K 정도였죠. 105에서 110K 정도, 이 정도에서는 물량을 덜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비중 축소를 했어요. 이 복귀를 하면 과거 반감기 사이클과 유사하다고 했죠. 그때처럼 첫 번째 탑 이후에 더블 탑이 만들어진다. 이번에도 첫 번째 탑 이후에 더블 탑이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이 하락이 예전에 부처빔이고 이거는 거의 7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반감기 사이클의 고점마다 이은 저항선이 있잖아요. 이 저항선을 3번이나 도전했는데 실패하면서 기대를 완전히 꺾었었죠. 그리고 타이밍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 상승장에 붉은색으로 상승 추세선이 있었어요. 크게는 여기도 붉은색 상승 추세선 보이죠. 근데 이것만 보면 너무 하락한 다음에 팔게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가팔라진 추세선 하나 더 그었어요. 이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거예요. 예전에도 여기를 뚫고 내려왔을 때 제가 이익 실현을 했었거든요. 지난 사이클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는 제가 비트코인 첫 투자였는데 20년 후반 정도에 대략 2만 불 정도의 비트코인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는 다 겪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 5만 불 정도의 추세선 하락할 때 매도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도를 했고요. 여기 가팔라진 상승 추세선 있죠.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매도를 한 거죠. 11만 불 정도에 팔게 됐고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회원분들한테도 정확하게 매도 시점 알려드렸고 공지를 했었어요. 저는 애매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서 하락장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공개 영상에서도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9월 10월에. 공개 영상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9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프콘에서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지켜보면서 이 상황을 더 면밀하게 체크를 했지만 공개 영상은 제가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거라서 더 보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9월 달부터 경고를 드렸던 거예요. 하락은 대략 1년 정도가 일어나요. 푸른색 박스로 그려진 구간인데요. 이번에도 이 정도 일어나서 26년 10월 정도가 저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알고 있었고 비트코인은 뭐 투자를 하진 않았죠. 하락장이니까. 불플래그가 예전에 한 번 있었고요. 요번에 두 번째 불플래그가 있고 지난 불플래그의 저점 80에서 98까지의 반등, 그리고 이번에는 60에서 76 정도의 반등은 뭐 저는 미리 얘기를 해드린 편이에요. 어쨌든 이제 반등에 거의 마지막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78K. 과거랑은 다르게 반등이 좀 강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상승장이 상승량이 되게 적었잖아요. 그래서 하락폭도 좀 옛날보다는 적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과 완전히 똑같진 않다.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리듬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리듬이 반복되는 건 맞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저도 그런 확률이 아예 없다고 보진 않지만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이평선이 에메랄드색으로 되어 있는 게 5일인데 5일이 지금 20일만 데드크로스가 나고 50일하고도 데드크로스가 안 났잖아요. 과거에는 20일, 60일까지 데드크로스가 나고서 반등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60일선을 터치만 하고 올라왔지 데드크로스는 안 났잖아요. 첫 번째로 이 점이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직 MACD랑 RSI가 하락하고 있는 도중이고 이 하락이 좁아져서
더더욱 좁아지면 골든 클로스가 나잖아요. 골든 클로스가 날 때쯤에 상승장이 시작되는 건데 아직은 기간이 멀었다. 하지만 좁아지는 순간에 조금씩 하락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도 보면 MACD 편차가 좁아지는 걸 히스토그램이라 그러는데 히스토그램이 옅어졌잖아요. 그럼 차이가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차이가 줄어들어서 0이 되면 골든 클로스가 되겠죠. 여기도 차이가 줄어드는 요 정도 구간 보이죠? 여기가 바닥권인 건 맞는데 한 번 더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내려가는데 RSI나 MACD는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기는 거죠. 과거에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긴 다음에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없고 오히려 하락 다이버전스 구간이죠. 얘는 내려가고 있는데 가격만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오르기가 만만치가 않은 게 현재 있고,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이 이번에 바뀌는데, 최근에 연준 의장이 바뀌었던 제닛 옐런서부터 파월 2번 이렇게 3번을 훑어보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2년 차잖아요. 중간선거 있는 해에서는 5월 달부터 크게 하락을 한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의 역사가. 옛날 프랙탈로 봐도 이렇게 반등이 오더라도 5 이평선을 넘지 못하고 좀 더 수렴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 점. 뭐 급락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횡보라든지 힘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오르기만 했잖아요. 한 2달 동안. 그래서 5월 달에 음봉으로 전환되는지 양봉을 이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예전에도 중간선거 있는 해에는 5월에서 9월까지 하락하는 프랙탈이 있었다. 경제위기 C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때 프랙탈을 보면 저는 항상 2019년과 20년 프랙탈이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비트코인이 올랐다가 내려오고, 그래도 이제 하락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한번 쑥 내려갔다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코로나 위기죠. C 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 그런 걸로 봤을 때 바로 연속해서 올라가면서 상승을 이어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이어가더라도 상승을 이어가려면 20 EMA와 5 EMA가 골든 클로스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비비다가 골든 클로스가 나면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상승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번에 하락이 끝이었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기 보시면 먼저 올라온 다음에 상당 기간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100K, 120K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70에서 80K 구간에서 많이 횡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너무 조급하게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승장이 되면 어떡하지 하고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저는 상황을 보고 있어요. 자산 배분 입장에서는 저가 부분에서 사서 고가 부분에서 팔면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비트코인 매집을 들어가진 않았고, 지난 시즌에는 여기 저가가 확실해진 구간에서 30K 구간에서 들어가서 110K에서 팔았죠. 한 3배 정도. 그리고 지지난 시즌에는 20K에 들어가서 50K 팔았으니까 한 2배 정도 벌었고,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가지고 다음 시즌에 고점이 200K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사서 꼭대기에 3배가 안 되잖아요. 2점 몇 배. 근데 현실적으로 지난 시즌에 어땠냐면은 제가 30K에 사서 110에 팔았다 했잖아요. 거의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았죠. 근데 진짜 바닥은 어디였냐면은 15K였고요. 진짜 꼭대기는 126K였어요. 15K에서 126K는 8배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바닥권에서 샀고 굉장히 머리에서 팔았는데도 한 3점 몇 배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200K가 뭐 고점이든 어떤 고점이 일어난다 해도 그 고점에서 정확하게 못 팔아요. 그건 무조건 못 팔기 때문에 만약에 180K에서 팔았다라고 했을 때는 2배 정도 수익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는 건 좋은데 너무 비싸게 사서 좋을 게 별로 없다. 이 상승장 사이클을 다 엄청 힘들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걸 다 견뎌내면서 2배, 3배 먹어야 되는데 초반 진입의 가격도 나름 중요하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안 되고 비비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면 어떡하냐? 그때는 그때대로 확실한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확실하지 않은 구간에서 비싸게 매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매입은 하지 않고 있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5월 달에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 예전 프랙탈처럼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2022년에는 금리 인상기였잖아요. 그래서 더 심했을 수도 있고, 이때는 엉터리 FTX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지금은 좀 제도화돼서 그런 일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없을 것이라 가정했을 때 이번에는 제 예상 구간이 원래 43K까지도 열어놨었거든요. 43에서 46K, 월봉에서 120에서 101선까지. 근데 예전에는 터치가 됐는데 이번에는 터치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60K보다는 무조건 아래로 내려갈 거라 봤는데
가는데 60K 정도에서 저점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비트코인 상황 보면은 첫 번째 하락장에서 60 EMA를 이렇게 2번 터치하고 올라가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터치 한 번 했잖아요. 근데 내려가서 뚫는 건 아니고 한 번 더 60 EMA를 터치만 하고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바닥 구간을 만드는 확률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하락으로 반전되더라도 60K 정도에서는 찐바닥의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게 무조건 찐바닥이다 이런 게 아니라 60K 때부터는 찐바닥의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서 점점 더 내려갈수록 찐바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50K 정도에서는 더 높아지고 40K 정도에서는 더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바닥은 어차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바닥인 줄 알고 30K도 들어갔다가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 25K인가? 거기까지는 제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25에서 15K는 아예 매수를 안 했어요. 왜냐면 계속 떨어지니까 매수만 하면. 저도 이게 대략적인 바닥이라고는 알 수 있었지만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잖아요. 당시 기준으로. 그래서 15K에서는 아예 매수 버튼을 누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되더라도 하락의 저점에서는 매수 버튼을 못 누를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더 확률을 높여서 베팅하는 식으로 그냥 물량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고 나서는 그냥 물리는 수밖에 없어요. 안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렸다가 나중에 풀리면서 상승장에서 올라갈 때 수익이 난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자산배분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프랙탈 기준으로 봤을 때 푸른색 박스로 본 것처럼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았잖아요. 과거랑 리듬이 비슷하다면 10월까지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크게 하락은 안 하더라도 뭐 여기서 횡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미리 자본을 잠겨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MACD나 보조지표상으로도 바닥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최선의 분석인 것 같고, 아직은 저는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명확한 입장을 가지기보다는 상승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고, 그리고 뭐 상승이 일어나더라도 확인 매매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일어나면 정확한 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저점 레인지에서는 점점 비중을 늘려가면서 물리면서 물량을 모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볼 생각이다. 지금은 기세가 좋으니까 다 잘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이 하락하잖아요. 지금 하락할 때도 답이 없어 보였던 것처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이 일어나면 믿음이 진짜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공포밖에 남지 않는데,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2번의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3번째 시즌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자산을 형성하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게 비트코인이긴 해요.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도 잘 준비를 해야겠죠. 저는 요번에는 과거처럼 많이 비중을 가지고 투자할 생각은 없어요. 주식시장도 보니까 뭐 비트코인만큼 오르고 있어서 현재 상황을 보면, 그래서 분산해서 자산 배분을 잘 해볼 생각인데, 어쨌든 비트코인 투자는 되게 어려웠어요. 여기도 떨어질 때는 진짜 답이 없었어요. 믿음도 하나도 없고. 요번에도 잠깐 겪어보셨지만 이 하락장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사나이 테스트 하듯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보자, 알 수가 없는 수준. 진짜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찐바닥인데 지금 60K가 그런 바닥이었냐는 좀 의문이 있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너무 금방 올라왔고, 밑에서 꼬리에서 잡아 올리는 힘이 강해서 하락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뭐 자고 일어나면 하락했었네, 다시 반등했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지 공포를 진지하게 오랫동안 주고 이런 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공포로도 하락이 마감이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들긴 해요. 비트코인 투자 예전에 경험으로 봤을 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서, 솔직히 지금 진짜 비관적으로 보면은 43K까지 가도 여기서 매수 버튼이 안 눌려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더 밑에 채널이 있잖아요. 30K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투자가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반등했을 때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남들이 다 좌절했을 때는 거꾸로 생각해야 되고, 남들이 다 환호할 때는 또 거꾸로 매도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하는 게 비트코인 투자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여러분들도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다 염두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내기를 바랄게요. 비트코인은 제가 공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켜보고 상승이 확실해질 때는 그때 가서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주 자세한 비트코인 분석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